한국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 먼저 볼까요? 올 2분기에 블록버스터급 신작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 수만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일 매출이 12억 정도 매일매일 찍힐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렇다면 넷마블의 외형 성장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BTS 관련주로 또 묶이잖아요. BTS가 영국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잘 마쳤다더라. 이런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5%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갑니다. 한국전력 이제 바닥 진짜 나온 것일까요? 올 연초에 진짜 많이 주가 빠졌었잖아요. 근데 최근 사흘 전부터, 지난 3거래일 전부터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한 달간 많이 빠진 국제유가가 한국전력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시각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죠. 26,650원 한국전력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상승세 크죠?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디톡스입니다. 보툴리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식약처로부터 주름 개선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메디톡신으로도 눈가 주름 이거 개선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48만 2,700원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메디톡스도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 초반부터 낙폭이 정말 컸어요. 5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아스달 연대기 지난 주말에 방영이 됐고 그 결과 시청률도 그닥 그랬고 시청자들의 그 반응도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앞으로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물음표가 딱 찍혀버리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낙폭 지금 더 키웁니다. 10%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될 만한 구간인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될, 내버려둬야 하는 종목이 되어버린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웬일로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BM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인 모를 ESS의 그 화재,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로 인해서 정부의 조사 결과는 추후에 나오겠죠?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뭔가 불안감은 조성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 끝난 거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고 곧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62,400원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한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백신주들도 들썩이죠.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북한을 뚫었다는 얘기 전해지고 이제 여차하면 북한의 멧돼지가 한 마리만 우리 쪽으로 넘어와도 이제 돼지 농가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치사율 100%라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주들이 들썩이는데요. 관련주들 움직임도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인바디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지 않게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혜주 찾기에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주로 인바디가 꼽히고 있는 것이고 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들 분석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우려가 큽니다. 낙폭 5 들어서면서 점점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드라마에 대한 실망감이 이렇게 큰 것일까요? 근데 연기금은 매수에 나서는데 이게 기익 관점으로 물론 이들은 들어가는 거겠지만 어떤 판단을 좀 내려봐야 되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혹시 박소연 앵커께서는 혹시 아스트라 연대기 이번에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때요? 보셨나요,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때문이라도 한번 기대감에서 한번 봐봤었는데요. 저는 조금 아스트라 연대기 관련해서 조금 많이 난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오늘 주가 급락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쪽이군요. 그리고 그중에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송중기 씨 잘생겼다. 한 요 정도? 그 정도 있군.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청률 자체가 그 부분을 조금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만큼 초반에 사실 기대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8%대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제작비가 500억이 넘어가는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8%대 그리고 향후에도 이 시청률 자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직까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확실하게 좀 불확실성으로 주가에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에서 매수를 일단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연기금 과연 정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정말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정말 차익 비차익 거래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건지 그 부분 그렇죠. 자체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뭐 연기금이 매수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동참해보자. 이거는 상당히 조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연기금들도 워낙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당분간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스날 연대이가 어느 정도 호평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변화하게 된다면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임은 분명한 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싼 거잖아요. 사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네요, 네. 그러면. 숫자로만 네.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성장성에 많은 부분 사실 점수를 부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 싸다 이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팽배한 논리이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하락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에 비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뭐 저가 매수의 관점은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가 1, 2회 봤다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거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기대가 컸던지라 실망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오늘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투자 의견은 주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네, 저의 의견은 글쎄의 글쎄요 의견을 좀 정도로 드릴 갈까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BAT라든지 이 컨텐츠를 사가는 이제 업체들에서 매수 이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인상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런 아스날 연대기라든지 이런 좀 사실 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텐트폴 드라마들이 좀 잘 돼야 그런 부분 단가도 인상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거 만약 정말 잘못되면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저가의 매수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잠시 접어두고 추후에 한 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투자 의견이었고요. 백신주 볼게요. 우려했던 뉴스가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에 백신주들 뭐 들썩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이 상승세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중국하고 베트남 등에서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많이 휩쓸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 북한에서 또 홍수가 나게 된다라면 그런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네. 국내에도 사실 내려올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좀 우려감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사실 국내 한 하우스에서 이 돼지열병 관련된 레포트도 사실 발간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돼지 고기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닭고기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료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방역 업체라든지 그리고 백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백신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러한 이슈에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도 지금 상당 부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이제 질병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국내에 정말 이런 이 돼지열병 관련된 이제 정말 1호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주들 투자 의견을 일단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투자의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종목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매매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좀 들어가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의미 자체는 분명 이 종목을 매매하시다 보면 분명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기회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손절을 만약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내 손절 라인 그리고 내 매매 패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분만 이것을 매수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 내가 그런 부분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이 가격의 프리미엄이 좀 적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나중에 이슈 발생 시에 올라갈 때 털고 나오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백신주 좋아요지만 일단 공격적인 막 매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 그 투자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인바디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1년 전 작년 연초 가격 대비해서는 진짜 주가 조작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죠,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바디 어떤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갈까요? 요즘 사실 이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되는 종목들에서 거기서 모멘텀이 하나씩 이제 붙여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 오늘 국내에 이제 한 하우스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다. 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한 4%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원화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인바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게 된다라면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원화 약세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해외 결제가 많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산 순이익이 발생을 하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환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우호적인 상황인 점은 뭐 100%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좀 호조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40% 이상 좀 잘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용 관련된 인바디도 상당 부분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인바디의 매출 실적 자체를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사실 오늘 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계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 자체를 좀 뚫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는 이제 좀 지지선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승을 할 때마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인바디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주체는 아무래도 좀 기관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디 투자 의견 좋아요.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볼게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또 과장님과 전기차 관련주도 얼마나 왕년에 얘기 많이 나눴습니까? 근데 한동안 이제 수소차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쏠려가면서 전기차 얘기는 쏙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좀 주목을 해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1분기, 2분기 내내 너무나 힘든 주식시장을 좀 그러셨을 보내시지 것 같아요. 않았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월 말 그리고 6월 초부터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은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기대치를 낮추시고 있는 게 마음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상당 부분 많은 이 시련이나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ESS 관련해서 이런 부분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향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된다라면 사실 삼성 SDI나 LG화학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의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거든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 ESS 관련된 충당금이 한 800억 정도 이 설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만약 정말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다시 환입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인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센티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이 리튬으로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니켈로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에코프로 BM이 상당 부분 좀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지금 사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이 양손에 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객사도 튼튼하고 그리고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을 때 1,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되는데 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할 텐데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기대를 조금 낮춘다면 좋다? 이 정도로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러한 모습이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이 ESS의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유럽 업체라든지 아니면 중국 업체 쪽으로 좀 더 공고해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예전에 정말 이 주가의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속도를 경험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전까지라면은 역시나 추격 매수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린 몫이 그때 매수를 하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는 다시 한 번 더 매매로 조금 많이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좋아요 드립니다. 갈게요. 예. 그런데 앞서서 뭐 백신주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앞에 단서들이 붙는 좋아요예요. 그냥 완전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인바디인 것 같아서 내일 짝타픽으로 이 종목 그렇습니다. 인바디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